6회차, 7회차까지 6회차를 했어요. 그리고 1회차 하기 전에 사전 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설문지, 유비용파 이렇게 사전 검사를 하고 마지막에 또 이렇게 사후 검사를 해요. 같은 내용으로 해야 됩니다. 설문지도 같은 설문지 해야 되고 유비용파 측정 그 같은 대상으로. 그래서 이거는 우리 세종의 경숙 선생님이 직접 진행하신 건데 나와서 발표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양식을 보면 우리가 지금 제가 드린 진흥청에서 요구하는 전체 계획서 양식하고는 지금 이 프로그램 명이 거기는 주제라고 나와 있고 회기 날짜 같고 활동 내용 이게 단위 활동이에요. 여러분들 거기에 그 다음에 기대 효과 이게 이제 그 세부 목표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 전체 계획서 위에 있는 부분들은 좀 빠져 있고 이런 것들이 들어갔고 단위 활동 계획서는 이때는 없었다고 그래요. 이제 단위 활동 계획서도 이제 만들면 되는 것이고. 자,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설명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세종에서 온 포도나무 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22년도에 여기 보시면은 실버 세대 맞춤형 치유농장 공간 조성 및 컨텐츠 적용 시범 농장으로 선정이 되어서 전국에서 10군데 선정을 해서 저희가 3,5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국비 50%, 지방비 50%에서 치유농장 컨설팅을 받았고 프로그램을 실버 세대 하면은 그 중증 치매인 말고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8주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첫 주하고 마지막 주는 유비오 맥파로 이분들 4가지 검사를 했어요. 인지 능력이라든지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했고 근데 원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다고 유비오 맥파를 측정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한 분당 한 5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은 어른들이 너무 지쳐하셔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첫 주 할 때는 그냥 검사하고 사전 검사하고 6주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사후 검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을 모집을 할 때 조금 힘들었던 게 거동. 어르신들이 6주기 동안 저희 농장을 방문해 주실 수 있느냐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세종시에는 광역치매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연계를 했는데 도움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제 발로 뛰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그 지역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거기는 이렇게 주간보호센터처럼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귀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재료비라든지 강사비는 지원을 해드리고 어른들 참여할 수 있게 그 차량 지원만 해주십사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오케이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을 각 전동면, 연서면 이렇게 세 군데 북악면에서 모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다 이제 매일 같이 오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어떤 날은 아들내가 오신다고 못 오시고 어떤 분들 또 아프셔서 못 오시고 그런 상황들이 한두 번 있으셨어요. 그래서 10주까지는 힘들다고 그러셔서 원래는 10주기를 하면 좋겠다 하셨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8주기로 해서 목적은 치유농업의 정원활동으로 실버 세대의 자존감 향상 및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포도 농장이긴 하지만 텃밭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을 위해서 치유 텃밭을 어른들이 편하시게 작업할 수 있도록 치유 텃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치유 텃밭에서 이제 모종 심기, 파종하기 이런 것도 하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팜파티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이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었고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여기 보시면 이제 22년도 6월 9일에 처음에 사전검사 설문지하고 종이로 하는 설문지가 있고 유비움 맥파로 해가지고 우리 그 신전도처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집게로 꽂아가지고 어르신들 이렇게 말씀도 하시면 안 되고
되게 이렇게 평온한 상태로 이렇게 뭐 심장 심박수랑 이렇게 스트레스 지수 검사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유비오메파로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조금씩 이게 좋아지셨어요.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은 약간의 차이로 조금 이렇게 좋아지셨는데, 이것도 마지막 날도 어차피 시간을 따로 정해서 저희가 직접 도덕노인복지센터로 가서 유비오메파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와서는 그 농장 한번 둘러보고 편하게 꽃으로 이렇게 본인 이름이 아니라 자기가 짓고 싶으시면 나는 뭐 개나리야, 나는 장미야 이렇게 해서 이름 만들기 진행을 했었고, 햇빛이 6월에는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밀짚 모자 만들기 진행했고, 둘째 주는 식용꽃 허브 심기, 작물 심기, 그다음에 텃밭 정원에 이제 그 조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6조로 나눠가지고 6개의 텃밭에 정원 팻말 만들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꽃잎을 이용한 탁본 만들기. 주변에 이제 꽃잎이 인맥들이 되게 예쁜 잎들이 많은데, 탁본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꽃잎 뒷면을 이용해가지고 숟가락 뒷면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예쁘게 꽃잎이, 저희는 또 포도잎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탁본만하게 했고, 그걸 가지고 아파 만들기. 6월 28일쯤에는 또 블루베리가 저희가 좀 되게 많아가지고 그거를 수확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블루베리로 파르페 만들기 했습니다. 어르신들 되게 좋아하셨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선물이라 그래서 넷째 주에는 나만의 다육 만들기, 그리고 뱅쇼 만들기는 저희가 이제 포도로 와인을 생산하다 보니 이거를 와인을 판매하기까지는 이제 뭐 주류 신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뱅쇼 만들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의 쌍화차라고 하죠, 뱅쇼가. 그래서 뱅쇼 만들기 하고, 그리고 와인은 또 피부에게 양보하세요 해서 따뜻한 물을 받아서 그 와인을 넣어가지고 주변에 꽃잎을 따가지고, 꽃을 따가지고 국화꽃이랑 뭐 예쁜 장미랑 따가지고 이렇게 조교 체험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허브를 이용해서 모히또도 만들어봤고요. 저희는 애플민트가 많아서 애플민트랑 로즈마리 주로 이용했고, 그리고 작물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어르신들이 심었던 그런 뭐 부추나 쪽파나 심는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 그 텃밭에 심었던 거 막 상추랑 이렇게 해가지고 겉절이도 하시고, 그 다음에 부침개도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팜파티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악파 액자 만들기, 팜파티 하면서 이때는 조금 저희가 바베큐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6주 동안 진행하면서 소감 나누는 시간 가졌고, 그 다음에 또 한 주 더 잡아서 맨 마지막 주에는 설문지를 통해서 진행하고 또 유비오메파도 같이 측정을 했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자, 요 전체 계획서를 보시면은 지금 이 단위 활동 있죠? 이 단위 활동 아주 그 단어를 압축시켜서 딱딱 단위 활동을 이렇게 3가지, 4가지 이렇게 딱딱 적어주셨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2시간? 이거 몇 시간씩 했습니까? 90분인데요. 총 2시간 정도. 예, 2시간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까 그 단위 활동, 제가 적으라고 한 것들, 지금 이 농장에서 한 것들 보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세부 목표, 기대 효과, 이것도 그냥 딱 키워드만 딱딱 써줬어요. 여기다가 이제 조금 치유 농장 둘러보기, 이제 만남, 마음 열기 하면서 라포 형성. 라포 형성이 뭡니까? 이제 유대관계, 친밀감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만남, 친밀감을 형성한다. 이렇게 풀어주는 방법이 있고, 여기다가 그냥 라포 형성, 손 기민성 향상, 손 근육 기민성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풀어주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다가는 그냥 이렇게 딱 단어만 딱딱딱 열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인증 받으려고 할 때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수정 보완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연습하면서 또 그냥 하기에는 힘들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어쨌든 이걸 이쪽에 식용꽃 허브 심기, 그래서 기업 회상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기업 회상할 것인지는 이제 진행자가 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행복한 정원사 1번 요거를 가지고 이제 단위활동 계획을 보면은 식용꽃 허브 심기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기업을 회상할지 이런 내용이 다 이제 적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작물 심기, 그래서 작물을 어떤 작물을 심고 얼마만큼 심고 시간이 몇 분이나 걸리고 이런 것도 단위활동 계획서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손 기밀성을 향상시키고, 텃밭정원 팻말 만들기, 그래서 팻말을 직접 이제 만드는 것이고 이제 집행 능력을 하면서 성취감을 맛보게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보면은 잘된 점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포도 농장이기 때문에 농장 둘러보고 허브도 하고 꽃잎도 하고 블루베리도 하고, 그 다음에 포도 주 같은 이런 걸로 뱅쇼도 하고 와인 조각도 하고 모히또 만들고 부침개 만들고 아파 액자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포도를 중심으로 조금 통일성이 더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해줬고, 오른쪽에 세부 목표 또는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잘 뽑아줬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 우리 선생님이 혼자 만든 게 아니죠. 네, 같이 이렇게 컨설팅해 주신 분이랑 상의하면서 한 번에 이것도 되지 않고 몇 번 만나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조금 괜찮은 프로그램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적으신 분들도 있고 못 적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오늘 안 적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네,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열심히 잘 적어주셨고, 이런 거 할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세 사람이 같이 얘기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날 한 번에 그냥 다 끝장을 내려고 하지 말고, 오늘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익혀둬요. 한 2, 3일 또는 3, 4일 지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3, 4일이나 일주일 후에 만나서 또 얘기하고, 그러면 더 깊어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김태현 대표님 한 번만 더 발표를 들어보죠. 우리 아이 면역을 부탁해 해가지고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를 동반한 가족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왜 이렇게 했는지 백그라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잠깐 나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충남 부여에서 온 김태현입니다. 저는 일단 대상자를 자가면역 질환 하나를 동반한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족이라고 한 이유는 제가 프로그램 운영을 해보니까 주중의 고객들과 주말의 고객들이 달라요. 주로 주중에는 돈을 본인이 지불하지 않고 기관이나 단체나 학교에서 지불하는 사람들이 오고, 주말에는 본인이 돈을 지불하는 분들이 와요. 근데 보통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그렇게 돈이 많은 계층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타겟으로 한 자가면역 질환 하나는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타겟이라서 고객 확보에 대해서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희 첫째 아이가 자가면역 질환이 있어요. 자가면역 질환은 뭐냐면 세포가 자기 몸 세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보통 아토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저희 첫째 아이는
머리카락이 와가지고 머리카락이 빠져요. 2살 때부터 빠졌는데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근데 유치원 무렵에 시완인데 이름이 시완아 엄마가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들이 안 놀려? 그러면 시완이는 처음에는 놀려. 근데 친해지면 괜찮아.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는 괜찮은데 부모님들이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까. 앞으로는 또 그 친구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상자를 자가면역 질환 환아를 동반한 가족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를 챗 GPT에다가 자가면역 질환 아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8회차에 걸쳐서 단위활동 3개, 세부목표 3개 해서 좀 작성해줘 하니까 바로 작성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읽어보니까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수정을 했는데 그 GPT에서는 조금 교육적인 부분을 집어넣었었는데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교육적인 것 좀 빼자. 그래서 교육적인 건 뺐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안녕 감성농장 해서 이제 상호 소개하고 인사하고 농작물을 수확하고 뭐 일반적인 농촌 체험 같이 작성을 했고요. 세부 목표로 단위 활동마다 느낄 수 있는 세부 목표, 뭐 흥미 유발, 자기 효능감 증대, 뭐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중요성 인식, 뭐 잘 먹어야 건강한 거니까요. 그리고 2회차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데 가족별 담당 텃밭을 지정을 해서 씨앗 모종 심기, 물 주기 뭐 일반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거를 매주 관리하는 활동을 적었습니다. 잡초 제거니 뭐 병충해 관리니. 또 3주차에는 허브를 심는데 허브를 심어야 벌레가 덜 꼬이잖아요. 어렸을 때 공격을 받으면 제대로 성장을 못하니까 뭐 이런 내용들도 같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 아이는 어렸을 때 그런 공감대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식물이 어렸을 때 공격받으면 제대로 성장을 못하듯이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아프니까 제대로 성장하려면 건강해져야 된다는 걸 좀 공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속적인 거를 여기 드러나진 않는데 그 가족들끼리의 소통을 하는 시간을 많이 계획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차를 마신다던가 허브를 활용해서 차를 만들고, 그리고 4주차에는 이제 그 주변 농장 주변 환경을 이용해서 산책도 하고 나무도 알아보고 또 나뭇잎 꽃으로 염색하면서 뭐 기억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계획서에다 담았는데, 사실 이렇게 계획서는 일반적인데 그 만족도를 보면은 이게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 5년 정도 일을 해보니까 1년차 때 참가자들이 만족하는 거와 5년차 때 참가자들이 만족하는 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경험을 쌓고 나니까 이 똑같은 글자에서 단위 활동과 세부 목표를 실행을 해도 참가자가 느껴가는 거는 천지 차이더라고요. 1년차와 5년차 차이는. 그래서 가족들끼리 뭐 명상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 최대한 스트레스 완화 이런 걸 목적으로 적었고요. 뭐 일반적으로 다 하는 동물과 교감하기도 넣고 자연물 만들기, 이렇게 창의적인 것들을 통해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그런 활동들을 주로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 주차에는 화분 꾸미고 이름표 만들기. 진짜 이건 일반적인 건데 또 이걸 안 하면은 이 8주 기간의 활동을 기억할 수 있는 게 또 없어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확한 작물로 만들어 먹는 거죠. 처음에 씨앗부터 해가지고 키워서 키운 작물을 수확을 해서 만들어 먹고, 그걸 또 활동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뭐 수료증 판파티 이걸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8주차하고 끝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계획을 한 거예요. 저 금산의 아토피 치유마을에 가봤더니 거기서는 그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서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토피 치유 마을로 입주를 해요. 그럼 아토피가 괜찮아져. 그럼 다시 서울로 가요. 그러다가 또 아토피가 심해지면 또 내려와요. 그런 걸 보면은 부모님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아프면 다시 아이가 건강해질 수 있는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동을 8주차를 했어도 나중에 미래 활동에 대한 기대감 형성, 또 다른 비슷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쪽으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디 부여에서 왔어요? 네. 야, 부여에 인물 났다. 예, 좋습니다. 자, 여기 아까 제가 쭉 보니까 동물도 나오고 허브도 나오고 숲도 나오고 텃밭도 나오고 다양한 것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대개는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안 받쳐주거든요, 농장에서. 예. 그래서 다양한 것이 나와서 아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다양한 것이 나왔을까 속으로 생각했는데 컴퓨터가 한 거라. 예.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장에서 할 때는 이제 내 농장에 그래서 자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안에서 또 다양성을 얼마든지 또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 동물과 식물과 공예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조금 덜 다양하죠. 그런 면에서는 아까 앞에 저기 그 세종의 김경숙님이었나요? 그분이 한 거에 그런 다양성하고 여기의 다양성하고 조금 다르죠. 어쨌든 좋아요. 이게 여기는 이제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니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오른쪽에 세부 목표, 앞으로 활동에 대한 기대감, 흥미 유발, 자기 효능감, 그 다음에 애착감, 기대감, 흥미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해놨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책임감 막 이런 말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가족이 부모님이 이런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부모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이 다 있어요.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아픈 자녀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 가는 말들은 여기서 빼자. 여기서 지금 이 아픈 가족들에게 심리 정서적으로 유안을 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희망을 주고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다뤄야지 여기서 막 교육을 시키고 책임감을 부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들에게 맞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아까 우리 김태현 대표님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쭉 바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챗GPT한테 얘기할 때 힐링 치유를 강조해라 이 말을 빠뜨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담 주는 용어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쭉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지금 아까 그 세종의 그 대표님이 프로그램을 그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요거를. 근데 이 단위 활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는 그 단위 활동 프로그램은 아마 이때는 안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안 만들고 나름대로 계획을 다 짰는데 그 단위 활동 계획을 안 만들니까 그게 남는 게 없어. 그리고 이 단위 활동 계획 그 표가 안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지금 다시 만들려고 해보니까 본인은 이제 했기 때문에 그걸 막 더듬어서 쓰면 돼.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게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치유농업 프로그램 단위활동 계획안 이곳은
그 하나 구체적으로 6번을 했다 아니면 8번을 했다 그거에 대해서 이게 다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제대로 된 치유농장이 되는 것이고 이게 없으면은 다른 사람이 할 때는 또 달라져요. 내가 했을 때는 그것을 거의 비슷하게 재현을 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할 때는 또 달라져요. 지금 아까 김태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같은 본인이 했었어도 1년 차 때 아직 뭔가를 잘 모르고 막 본인도 시작하는 입장이고 그랬을 때의 방문객들의 만족도와 본인이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처음 했던 것을 또 했을 때의 그 만족도는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예, 같은 본인이 했었어도. 근데 다른 사람이 이걸 한다면 더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단위활동 계획안이나 우리가 지금 쭉 하고 있는 전체 계획서, 그 다음에 이런 하나의 프로그램 계획안, 그 다음에 시나리오 이런 것들은 큰 틀에서 이것은 내가 하는 농장 또는 내가 하는 회사의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이 잘 갖추어져야 이게 그 체계가 있는 그런 회사가 되잖아요. 네, 그런 것을 지금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치유농장 인증할 때 지금 이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점수 분배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전체 계획서를 가지고 있는지, 단위활동 계획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목적과 목표, 활동 간의 연계성이 있는 것인지, 치유효과를 제대로 넣는지 이런 거 각각 다 그렇게 본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중을 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만들 역량이 있고 계략적으로 AI가 만든 거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맞게 한 거하고는 이게 전문가들은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하는 일이 리포트를 써서 제출하라 그러면 학생들이 전부 다 AI로 이렇게 작성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게 지금 제대로 한 것인지 자기가 직접 쓴 것인지 아니면 AI가 했는지 이거를 알아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또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디에서 베꼈는지 안 베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찾아내는 것처럼 우리는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단위활동 계획안을 우리가 작성할 수 있는 최소한 이런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또 만드는 실습을 하는 게 이제 목표니까. 자, 지금부터는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만든 이 8개 있죠? 또는 이런 8개. 이 중에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3번이 됐든 어느 하나를 뽑아가지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3번 그러면 이 4줄이에요. 4줄 이렇게 세 가지 목표. 이게 전부인데 이것을 여기다가 이제 옮겨 적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이건 이제 디테일해져야 돼요. 아주 세부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딱 보면은 알아요. 아, 이게 제대로 된 거구나, 안 된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시나리오까지 쓰면 이제 정확하죠. 근데 시나리오까지는 우리가 연습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치유농장 인증받을 때는 시나리오도 필요한데 여기서는 거기까지는 않고 단위활동 계획안 이것을 이제 작성하는 실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요게 이제 단위활동 계획안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장 종이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10분 쉬는 시간을 가지고 10분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한 거 그 중에 하나를 꺼집어내 가지고 이제 요거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요거까지 작성을 다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또 잘 하실 거예요. 요거까지 딱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성취감이라는 걸 맛보게 돼요. 그리고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받은 그런 목표 그리고 교육이 이런 거구나 이런 역량을 나에게 주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느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네. 자, 10분 동안 쉬는 시간 가지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화면하고 이 잭들이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좀 접촉이 오래 쓰고 막 그 무겁고 그러다 보니까 불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쪽으로 지금 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그 제가 저쪽에 얘기를 해놨으니까 지금은 실습 시간이니까 요거 지금 두 번째 장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이 두 번째 장인데 이 두 번째 장의 이 종이에서 이제 요걸 작성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걸 작성하는데 아까처럼 대상자를 쓰시고 그 다음에 대상자의 주문제가 뭔지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주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시키거나 또는 주문제가 이렇게 해소되거나 이런 게 이제 프로그램의 목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상자의 주문제, 프로그램 목적 요 세 칸만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여러분들이 그 단위활동 6개나 8개를 썼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여기는 이게 지금 도입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게 전개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서 단위활동에 3가지를 예를 들어서 작성을 했단 말이에요. 3가지. 그럼 이 전개 부분에서 첫 번째 게 여기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첫 번째 것을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위 활동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가 나오고 쭉 설명을 하고 또 세 번째가 있고 세 번째를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논리적으로 연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아까 그 지난번에 인증하면서 그 프린트물에 그런 게 아까 오전에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게 내용이 연계가 돼 있는지 제대로 맞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 버리면은 완전히 따로 노는 거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나서 2회차 때 만나서 서로 안부 묻기 그리고 지난 회차를 경험 되살리기. 그러면 여기서 만나서 일주일 동안 잘 지냈는지 확인하고 내적인 변화, 심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부도 묻고 그러면서 차 드링크도 마시고 그렇게 환담하는 시간을 뭐 한 20분 갖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 상추를 심고 그렇게 써놨으면 상추를 심고 그 다음에 또 물을 주고 그리고 나서 씨앗을 심은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앞으로 전개될 것에 대한 희망을 뭐 나눈다. 그런 거 한 20분. 그리고 또 뭘 썼는가, 뭘 쓴 것에 대해서 또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치유적으로 목표한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이게 이제 야외에 나가서 산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쓴 것 중에 신나게 이렇게 뭐 비빔밥을 해먹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썼던 거 3가지 4가지를 이 전기에다가 이렇게 쭉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 이렇게 적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 단위 활동에 썼던 3가지 있죠. 그것은 전부 다 이 전개 부분에 들어간 것이에요. 전개 부분에. 도입 부분은 그때 왔을 때마다 그때 잠깐 이렇게 입구에서 만나고 교육장에서 잠깐 안내.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오늘 이런 일을 할 겁니다. 이렇게 안내해주고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집 화장실은 저기고 항상 우리는 그 모든 활동을 할 때 사고 나지 않게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간단한 안전교육도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도입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전개가 있고 그 다음에 마무리는 말 그대로 마무리 정리이기 때문에 오늘 활동 사용한 그 도구들이라든지 이런 거 다 정리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소지품도 잘 챙겨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때 사진 찍어야 된다면 사진도 찍어야 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다 마무리고 다음번을 위해서
또 숙제 내줄 거 있으면 숙제 내주고. 자, 그래서 여기 이거 쓸 때 저번을 좀 잠깐 닫을까요? 어떤 분이 막 강력히 전화를 받으셔가지고. 자, 여기 지금 이분은 하시는 거 보면은 도입 부분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써놨어요.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맞이하며 실내로 안내하기, 반갑게 인사하며 차량 하차 돕기, 교육장 입장하며 정원에 피어난 꽃, 텃밭, 작물 등 이야기하기. 그 다음에 지난주 일상생활 대화 및 안부 묻기, 오늘의 꽃차 안내. 이거는 간단하게 도입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 활동 내용 되돌아보고 오늘 활동 계획하기. 이걸 전체 도입으로 지금 20분을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교육. 이 안전교육은 이날 할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숲속 산책하고 그 다음에 숲속에 장갑도 사용하고 가방도 사용하고, 여기는 이제 농장 구조상 숲속에 있기 때문에 그때 가기 전에 안전교육을 항상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안전교육도 도입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왔는데 산나물 채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숲속을 산책하며 산나물 종류 및 효능을 알아보며 채취하기. 되게 쓰랍은 요거 한 줄 딱 쓰고 말거든요. 근데 요게 진행이 이게 40분 동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시크릿 가든으로 차량으로 일단 이동을 하고 거기에서 내려서 산나물 생리적 특성, 뭐 효능 채취 이런 거 얘기하고 자연의 위대함, 생명의 소중함 이런 것으로 감성을 자극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치유적인 개입인데 요거 이렇게 써줬고, 그 다음에 삼립국화 재배지 이동해서 수확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준비해간 가위는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고 사용 후 받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했거든요. 나중에 좀 해주시면 제가 조금 집중이 안 돼가지고, 이게 지금 준비해간 가위는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고 사용 후 받기 이렇게 했는데 일반인이면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대상자가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가위라든지 노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줄 때 특별히 조심을 좀 해요. 대개는 여기 와서 이렇게 활동할 정도면 괜찮은데 그래도 조심을 해야 돼요. 일반인들한테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쑥 뭐 이렇게 하고 준비물 야외 구급용 가방, 가위, 여분 장갑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산나물 채취하는 것에 대해서 쭉 계략적으로 이렇게 쭉 써놨어요. 이런 식으로 좀 자세히 써놔야 돼요. 그래서 단위활동 계획을 보면은 이거 그냥 한 칸에 요거 하나 이렇게만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자세하게 써줘야 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치유적 개입으로 뭘 할지 이런 내용들도 다 집어넣고요. 여기는 지금 치유적 개입이 살짝 미흡한 것인데 아까 얘기했던 그 전체 활동의 목표 그 내용이 여기서 이제 같이 농합되어 가면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지금부터 작성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몇몇 분들 발표를 하셨는데 그분 아닌 다른 분들이 이제 이번에는 또 쓰고 또 발표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것도 역시 한 40분이면 되겠죠? 일단 40분으로 하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면 그때 더 드리고, 그리고 작성하시면서 또 제가 도와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수기로 작성하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컴퓨터로 다 파일을 옮기셔야 됩니다. 네. 예외 없이 전부 다. 그래서 다음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이 전체 계획서하고 단위활동 계획서가 이게 첨부돼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서는 맨 나중에 그 사업계획서하고 이 치유 프로그램하고 같이 이렇게 제출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수료증이 나갑니다. 이건 그 안에 이렇게 포함된 사항들이에요. 출석률 80%,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이렇게 프로그램 이런 거 다 해야 이제 기초과정을 수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화과정은 또 심화과정. 그래서 둘 다 수료를 해야 최종 수료증이 나가죠. 그래서 이 수료증이 있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증 받든 안 받든 그 기본적인 교육 요건이 이제 충족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가셔서 다 이렇게 컴퓨터로 옮기시고, 컴퓨터로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는 다음번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놈 윗부분 좀 올려주세요. 윗부분 좀 보게. 네, 됐죠. 그대로 놔두세요 이제. 예. 자,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카메라가 발달돼가지고 다 찍어가지고 뭐 학대하면 다들 잘 보시더라고요. 자, 아직 안 끝났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단위활동 계획서를 작성해보고 있고 또 완성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역시 두세 분 발표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이분은 지금 엑셀표에다 작성을 했어요. 어디다 작성하는 건 상관없어요. 어느 분이 발표하시기로 했죠? 쏘밀려서 나가요. 예. 이거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다육들입니다. 저희는 주로 40대에서 60대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제목은 스트레스 필요야 가라라고 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자들의 주 문제점들은 만성적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이렇게 적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목적은 생활 속 공간을 생명력 가꾸고 나를 사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치유받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및 평가 시기는 아직 저희가 잘 모르겠어서 비워뒀고요. 평가 항목으로는 설문지를 선택했습니다. 준비물 저희가 이제 화분하고 그다음에 식물, 그다음에 이제 핀셋, 가위, 깔망, 그다음에 이렇게 가는 마사, 굵은 마사, 전용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장식할 장식품 이렇게 준비물들이 필요하고요. 시간은 2시간 예상하고 저희가 처음 이제 도입 부분으로 시간은 20분 소요되는 걸로 하고요. 처음 오시면은 대상자분들과 수다 떨기를 하면서 서로 간의 긴장감 해소를 목적으로 차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농장 식물들 관람하고 그다음에 오늘 수업 내용 전달하고 그다음에 농장의 안전 사항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런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전개로 가서는 식물 화분의 궁합 알아보기, 식물도 다 사람처럼 예쁜 옷 입으면은 사람도 예뻐 보이듯이 식물도 예쁜 화분에 심으면 인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식물과 화분의 궁합 알아보기, 그다음에 이제 식물은 화분이 크기와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세부적인 걸로는 저희가 핀셋으로 하엽 정리하기, 식물 뿌리 정리하기, 굵은 마사, 뭐 배수충이라든가 용토, 그러니까 저희 말로는 그냥 용토를 비빔밥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늠마사의 사용, 어떻게 하면 가늠마사를 왜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식물을 심으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그래서 정서적 안정, 만족감 이런 것들을 세부적인 사항으로 정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20분 동안 식물, 이제 나만의 이제 치유식물 고르기, 그 다음에 굵은마사 뭐 여러 가지 흙에 관련된 것들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식물을 기존에 포트에 심어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농장에서는. 그래서 각자 이제 심을 식물들을 포트에서 분리해서 식물 다듬기, 깔망 깔고 굵은 마사 넣고 용토 80% 정도, 이게 용토 80%라는 게 계절마다 다릅니다. 겨울에는 뭐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름에는 조금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식물 용토 화분을 식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식물에 심고 나서 여러 가지 가늠마사 마감하기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식물에 사는 지역 이름 적기 이렇게 전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정리를 식재 화분을 마지막에 위에 마감토를 올리고 예쁘게 장식하는, 요즘 예쁜 장식품들이 너무 많아서 각자 장식품으로 장식하고, 그리고 장식한 화분을 사진을 찍어서 요즘 이제 스마트폰 기능이 워낙 좋아서 사진 이쁘게 찍으시고, 그다음에 심으면서 느꼈던 뭐 여러 가지 감정들, 그리고 우리가 자연에 대한 감사함 이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에 세부 사항으로 가서는 성취감과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는 이런 시간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작별 인사와 다음 재방문 일자를 공지하면서 그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애쓰셨습니다.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이거 만들었는데 스트레스를 다 받았어요. 네, 정리가 안 돼요. 그러면 쉽지 않죠. 정말 네.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이 내용을 이제 그 두세 명이 같이 아시는 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식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다뤘어요. 그 다음에 지금 40대, 50대 그 주부들의 스트레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은 심리 정서적인 영역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행복감 증가 또는 이 사람들 자신감 향상이라든지 동기부여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사회적 영역에 있어서 대인관계 능력 향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가 활용 기술 향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목적이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참조를 하면서 아까 AI의 도움을 받듯이 이게 좋은 그 목적, 이런 좋은 표현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참조해서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주부 40대에서 60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 문제를 피로, 스트레스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까 8번 이렇게 쭉 만든 것 중에 그 중에 몇 번째로 이게? 여섯 번째. 예, 6번째.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미 이제 한 5번 정도 쭉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쭉 한 5번 정도 만났고, 앞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화분 심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육이 심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육이 심기를 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다육이 심기를 하면서 지금 보니까 그 뿌리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채워넣고 그래서 식물의 이름도 적고 그래서 다육이를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 가져가는 거죠. 네. 예. 포토 예. 사진도 찍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하면서 이들에게 이 회차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걸 통해서 뭘 주고 싶으세요? 성취감과 나만의 반려식물을 자기 스스로 했다라는 성취감. 그러니까 이제 반려식물을 가져가고 반려식물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반려식물을 이렇게 심고 내가 이런 화분을 만들었다 하는 그 성취감을 주는 것은 이분들한테는 조금 미약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뭐 1회차나 2회차 때 뭐 이런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6회차인데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무슨 장애가 있는 분들도 아니고 전업주부들이 뭐 이런 천재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분들이 화분 하나 딱 심고 이런 걸로 이제 성취감 하기에는 조금 미약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이 화분을 이제 잘 가꾸어서 이 화분이 건강하게 자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 화분을 자기 자신으로 보면서 이 화분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이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적절하게 빛을 주고 물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고 다육이니까. 저희는 그거를 배워와서 요거를 식재를 한 거예요. 처음부터 배우는 과정을 넣었고 그러니까 심는 거를 갖고 그러니까 성취감을 갖는 거는 갖는 건데 식물을 기르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용토서부터 이제 병해충 과일에서부터 쭉 진행해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심고 가져가서 관리하는 방법까지.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저는 그래서 그거를 나 자신을 관리하는 걸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하나의 식물이 잘 건강하게 크기 위해서는 앞에서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우리 지금 40대에서 60대 이분들이 피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것은 식물로 말하면은 항상 뭐가 부족해. 물이 부족하든지 햇볕이 부족하다든지 양분이 부족하다든지 그래가지고 자주 제때 막 활기차게 발육을 못하고 막 뭐가 이렇게 부족하고 시들시들하단 말이야. 그 시들시들한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 이렇게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식물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 식물을 알고 이렇게 잘 키워주니까 식물이 잘 크는 것처럼 이제는 나 자신을 좀 돌봐라. 그래서 자아를 돌보게 하고 자기를 가꾸게 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알아가게 하는 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서 나를 돌보는 마음으로 이 식물을 돌보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식물을 사랑하고 식물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식물을 사랑을 통해서 자아 발견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돌보고 하는 것들을 깨우치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관리하는 것처럼 나를 관리하게 하고 그런 내용들이 조금 여기에 정리해서 여기에 그런 게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지금 정서적 안정, 만족, 그 다음에 행복, 그 다음에 감사함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한 단계 더 넘어서서 식물을 돌보면서 자신을 돌보는 그것과 연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좀 들어가주면은 그러면은 좀 더 이렇게 연계성, 그 다음에 치유와의 그 체계성 이런 게 더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제대로 된 뭐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좀 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프로그램 개요는 여기에 이제 개요는 이제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다 다른데 이 프로그램이 무엇을 하고 뭘 통해서 뭘 주려고 하는가 그것을 한 줄로 표현하는 게 개요거든요. 그래서 주부들이 화분을 직접
만들면서 화분을 만들고 가꾸어 가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성찰을 하게 하는 뭐 치유 프로그램, 힐링 프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처음에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드는 이 자체가 지금 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그렇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보고 그러면서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러면 이제 더 훌륭한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홍금수님이 지금 하셨고 유민주님 네. 20, 30대 MZ세대를 위해서 여기 전체 프로그램을 이렇게 했고 여기 지금 좀 발표드리기도 민망한데. 괜찮아요. 우리 다 연습이니까. 네. 요 앞으로 가요. 그리고 선생님 그거 좀 꺼주세요. 저는 이거 안 나와. 사람 안 나와. 녹화해주지 마. 저희 목소리도 안 돼요. 껐어요. 막 집에 가기 직전에 발표작 선택입니다. 저는 굉장히 오래간만에 제가 지도안을 7년 전에 지도안을 한 10년 동안 짜다가 오래간만에 지도안 짜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조금 마음이 설렜는데요. 먼저 저는 이제 포도하고 이제 관련된 그 치유 프로그램을 한번 짜봤어요. 활동명은 포도 활용해서 직업적 장애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해서 활동하는 치유 활동을 계획해봤는데요. 일단은 장애 학생들, 장애인들의 모든 활동들은 웬만한 활동들은 치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활동하는 것 자체가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모든 활동 중에 치유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프로그램 개요는요, 포도나무에서 직접 수확한 포도 열매들을 가지고요, 다양한 크기의 박스를 접어서 포도를 정성스럽게 포장을 하고 납품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활동으로 이렇게 개요를 잡았고요. 주 대상자는 장애 학생들, 특히 이제 지적 장애 학생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했습니다. 대상자의 주 문제는 지적 장애가 문제고 또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주 문제의 원인은 생물학적이라는 거. 그리고 프로그램 목적은 포도를 활용한 직업적 체육 활동들을 통해서 조금 아이들이 그 농업에 직업적 관심을 갖고자 그렇게 해서 목적을 좀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평가 항목의 시기. 평가는요, 학생 스스로가 어떤 설문지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전체 활동을 인솔교사, 담임교사나 보조교사들이 관찰을 통해서 그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잡았습니다. 준비물은 전지가이랑 포장, 장갑, 비닐덮개, 스티커 등을 했고 시간 한 2시간 정도 똑같이 그렇게 프로그램 시간을 잡아왔어요. 먼저 그 농장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도입분에서 주차장에 도착을 하면요, 이제 농원으로 이동을 하고 이동한 후에는 인사를 직원들, 인력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하는 거, 그 다음에 농장 안내, 그리고 주의사항들을 이렇게 도입 부분에 이렇게 잡았고요. 전개가 이제 시작되는 부분은 이제 체험 활동 준비로 개인별 장갑, 안전할 수 있도록 장갑이나 바구니, 또 가위, 지적장애 학생들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지가위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 전지가위 앞에다가 예를 들어서 테이프를 감는다던가 찔리지 않게 안전가위를 지급하고 활동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스트레칭이나 아니면 그 간단한 체조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유연하게 어떤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또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포도를 딸 때 저희도 사과를 많이 따봤는데 포도를 익지 않은 포도를 많이 떠서 아무거나 다 따겠죠. 지적장애 학생이니까 따라 그러면 이것저것 다 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조금 그 장애가 조금 뭐 1급, 2급, 3급이 있는데 좀 경중인 장애 학생들한테는 알려주면 잘 아는데 조금 심한 아이들은 아마 그 포도 농장이 아마 전멸이 될 거예요. 잘못했다가. 구분을 하고 그 포도를 수확할 수 있도록 먼저 교육을 한다. 그런데 구분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이제 항상 그 특수학교의 학급에는 보조교사가 있어요. 보조교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담임교사가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수확할 수 있는 포도를 구분해서 딸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도 같이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도를 이제 수확해야 되는데 이제 수확할 포도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먼저 확인을 한 후에 수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따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수확할 포도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한 손에는 포도를 잡을 수 있도록 하고 한 손에는 안전한 가해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그 꼭지를 딸 수 있도록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몇 번씩 반복적으로. 그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지적장애 학생들한테는. 그걸 한 번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반복해서 그거를 한 번에 딸 수 있도록 하고 조심스럽게 바구니에 넣을 수 있는 그런 활동들. 그 다음에 그 모든 그런 포도를 수확하는 활동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정해진 그 또 장소에서 박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제 과일 박스를 정확하게 이제 접는 그런 활동들. 그런데도 특히 이제 박스를 접을 때 저도 몇 번 배웠는데 항상 장갑을 끼고 안전하게 날카로워요. 박스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옆에서 뭐 조금 중증인 학생들은 보조교사나 전문 인력 인솔교사가 이렇게 안전하게 박스를 접을 수 있도록 그런 접는 방법, 순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좀 할 수 있는 활동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박스 안에다가 이제 포장할 수 있는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들. 그 마지막에 이제 비닐까지 덮고 이제 스티커까지 이제 붙이고. 그 다음에 그런 모든 과정이 끝나고 포장 과정이 끝나면 이제 그 포도들을 다 들고 안전하게 그 화물차까지 옮기는 것까지 해서 모든 활동을 전개 활동으로 이렇게 잡았고요. 이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학생들도 있고 못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못하는 학생들은 이제 뭐 선생님들을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활동들이 모두 끝나고 이제 정의 활동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먹는 거잖아요. 학생들한테 좀 먹여야 되니까 같이 먹는 활동을 이제 정리 단계에서 이제 조금 먹고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잡았고요. 마지막에는 체험 활동 소감 및 발표하기. 이거는 제가 밑에 보면 학생 인솔교사 강사. 여기에서 지적장애 3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자기의 어떠한 생각과 그런 것들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발표를 할 수 있어요. 그런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또 선생님들한테도 오늘 과정이 어땠는지 학생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또 이제 강사나 이제 그 농장주나 이런 분들도 같이 이렇게 발표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사용도구 정리 마무리 인사 이렇게 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단체에서 옛날에 일을 하셨었겠네요. 예. 지금은 안 하세요? 지금은 그 장애인 체육 쪽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 쪽으로. 예. 지금 제가 장애인들, 지적장애인들 여기 지금 포도를 활용한 직업체험 활동을 통해 농업에 직업적 관심을 가지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설명한 대로 반복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들이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여하면은 그것을 농장의 노동력으로 이렇게 활용하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직업적으로 기여하는 것이죠. 요것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사회적 농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사회적 농업에서는 이런 장애인들이나 다양한 형태로 뭐 직업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특히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는 뭔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지적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제 지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비장애인이 한번 보고 한번 알려주면 할 수 있는 것을 이 지적 장애인들은 그것을 뭐 10번은 해야 비장애인이 한 번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반복과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또 인내,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제 사회적 농업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회에 통합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치유농장에서 이거를 한다, 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이걸 지금 치유농장이라고 하고 이렇게 치유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좀 사회적 농업 또는 사회 통합 뭐 이런 게, 아니면 돌봄 농업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이제 특히 이런 지적장애는 이게 조금 개선은 되지만 치유라는 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조금 개선이 되고 그들이 어느 정도 기능을 익혀가지고 그 기능을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잘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그래서 포도를 수확하고 포도를 포장하고 하는 것에 대한 기능 익히기, 이게 아마 이제 이 회차의 목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작성을 잘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프로그램 전체 계획서를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그 전체 계획서에서 하나를 뽑아가지고 단위활동 계획서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오늘 이거 하면서 여러분들 소감 어때요? 여러분들 소감 한번 들어봅시다. 쉽지 않아요. 예, 소감 하나 나왔어요. 또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것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또 어드바이스 해주신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 참조가 좀 많이 됐다. 예. 또 치유받고 싶어요. 네? 본인이 치유받고 싶대요. 치유 받고 싶다. 예. 뭐 다양한 얘기들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느낀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뭔가 많이 느꼈는데 막상 말로 하려니까 또 안 나오죠. 근데 저희가 이걸 지금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했잖아요. 네. 근데 뭔가 좀 참조할 만한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조할 만한 거. 교재 있잖아요. 직접 해봐야죠. 아니, 직접 해봐야. 교재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슬라이드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도 계속 켜놨고. 네. 전체적인 큰 그림이 네. 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압축적으로 이렇게 정리정돈이 딱 돼야 되는 그런 게 될 것 같은데, 아직 그 전체적인 거에 그런 그렇죠. 그림이 전체 큰 그림이 아직 덜 그려졌다는 것이죠. 그 큰 그림이 보여지는 그런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수업할 때는 큰 그림을 제가 그려가지고 이렇게 실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제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요.
저희들이 아직 배울 게 많다는 얘기죠.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딱 보여주는 게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은 한 화면에 다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저기 전체적인 개요, 윤곽 잡는 걸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책 같은 거 목차라든지 치유농업 이거 1권, 2권, 3권 저는 목차를 싹 뽑아가지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그걸 제가 쫙 정리를 하니까 A4 용지 한 7, 8장이 되더라고요. 그걸 다닥다닥다닥 다 붙이면은 거의 제로 용지가 돼요. 모조전지 큰 거. 거기에서 치유농업 하면은 거기에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시기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이제 쫙 하는 것은 이제 이 과정을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스스로를 위해서 한번 만들어야 될 거예요. 네. 평가는 매회 평가를 해야 되나요? 매회? 아니요. 마지막에 한 번만 해도 되나요? 처음과 마지막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각 단위 활동에는 평가, 항목 및 시기 뭐 그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가는 뭐 1회차 평가, 적용 뭐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되고 아니면 그걸 빼놔도 되고. 예. 평가를 주로 어느 방향으로 잡아서 평가를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시기가 됐는가를 평가해야 돼요? 아니면은 이게 얼마나 이렇게 그림이 좋은 건가를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신체적 건강으로 했다. 그랬을 때 신체적 건강에 사람의 예를 들어서 뭐 팔의 힘을 평가 대상으로 했다. 그러면 처음에 팔의 힘을 재고 마지막에 또 팔의 힘을 재고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허리 둘레가 지금 90인데 뭐 88로 목표를 잡았다. 그러면 처음 허리 둘레 재고 마지막 허리 둘레 재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혈압을 목표를 했다. 그러면 혈압기로 처음에 혈압 재고 나중에 또 혈압 재고 그러니까 20명 평균을 쭉 해보니까 뭐 늘어난 사람 한 사람 있는데 줄어든 사람이 뭐 10사람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혈압이 예를 들어서 5가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 되는 거죠. 저는 육아 스트레스를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했는데 같이 가족이 오잖아요. 아동하고 같이 오면 아동만 데리고 있고 부모들 그냥 자유로 놀게 해도 돼요? 육아 스트레스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를 위해서 이제 어머니나 부모들을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아이들을 분리해서 내가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부모들은 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냐. 그러면 부모한테 쉴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하는 것을 이걸 하나의 치유 프로그램으로 보기는 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내가 대신 돌보고 부모님들은 쉬어. 이거 쉬게 하는 그 자체가 이제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전화를 하면서 부모들이 쉬고 모래놀이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제 쉬는데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하려면은 쉴 때도 뭔가 이렇게 뭐 완전 자기만의 그 개인 자유 시간을 혼자 산책하고 1시간 동안 산책하고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갔다 오는 거